반갑습니다. 화물운송TV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가지 배송일을 현장을 직접 가서 선탑도 해보고 직접 운행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배송일을 토대로 각 배송일에 제 개인적인,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배송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식자재 배송과 편의점 배송을 대표적인 이제 2.5톤, 3.5톤 배송일인데요. 물론 1톤일도 있지만 1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 2.5, 3.5다 보니까 2.5, 3.5 기준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식자재는 정말 식자재 배송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식자재 배송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종합 식자재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편의점 배송 같은 경우에는 상온 저온 이거는 한번 둘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식자재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주로 배송 시간이 심야 시간이에요. 보통 한 밤 10시 정도에 입차해서 한 6, 7시간 정도를 배송하게 되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정도에 입차해서 한 6, 7시간 지나면 아침 한 7, 8시 정도가 되실 겁니다. 얘가 이제 심야 배송을 했을 때 장점은 뭐니 해도 이제 무인 점포 배송과 이제 차 막힘, 거리가 좀 있어도 차가 좀 안 막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야간 배송이 정말 상관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꼭 주간이어야 하시는 분은 이 식자재 배송이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바로 옆에 비교되는 편의점 배송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템 수가 좀 많습니다. 아이템 수가 많다는 거는 뭐 이 사진에 보이듯이 뭐 토마토, 냉동, 떡볶이 떡, 야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엄청 많다 보니까 이 각각의 아이템을 조금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식자재 배송 중에서도 좀 무거운 물품이 뭐냐면요. 저는 쌀포대가 가장 무거웠던 것 같아요. 쌀포대가 가장 무겁고 조금 번거로운 거는 얘를 하나하나 PDA로 스캔을 찍어가지고 물품의 현황, 재고, 결품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간간히 반품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반품을 이제 수거해 오는 건데, 그럼 바로 다음 편의점으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편의점은 상온 배송이 있고 저온 배송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회전 도는데 짧게는 한 4시간 정도에서 길게는 한 6, 7시간 정도 배송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상온과 저온에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식자재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 좀 평균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잠깐 상온과 저온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자면 상온 배송 같은 경우에는 입차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일 상차와 당일 상차, 전일 상차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점에 차에 물건을 실어놓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그 물건을 그대로 배송하는 거를 이제 전일 상차라고 하고, 당일 상차는 말 그대로 당일 들어가서 상차를 하고 그날 배송을 하고 끝내버리는 걸 당일 상차라고 합니다. 상저온의 장단점에 대해서 딱 짚고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차 시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회전을 할 때 코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자연스럽게 2회전을 붙여서 가능해요. 내가 오전 8시에 입차해서 오후 1시에 끝났으면 1시간 텀을 두고 3시에 입차하는 코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코스를 잡아서 이제 바로 2회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꼽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이 조금 무거워요. 배송 업무 난이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 수도 많고요. 제일 무거운 게 음료들이에요. 이 액체류는 어쨌든 무겁습니다. 액체는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액체류들이 가장 무겁고요.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 상차를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수작업, 좋게 말하면 수작업, 현장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까대기라고 하죠. 수작업을 이제 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한 차를 실어서 보통 15점포 이내를 배송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점, 물건이 좀 무겁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내장 탑차라는 거예요. 우리 2.5톤 내장 탑차로
편의점 상온 배송일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가장 쉽게 표현이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저우는 제가 직접 해봤었어서 알지만 상온에 비해서 육체 강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피킹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피킹을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무엇을 피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배송한 물건을 직접 분류하는 작업을 피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육체적 강도가 높지는 않아요. 쭉 말씀드린 걸 토대로 저라면 어떤 배송을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는 웬만한 시저지는 다 투잡이 되고요. 휴무도 고정적인 일요일에 한해전 운송료도 적지는 않아서 가급적이면 저는 선택의 폭이 넓은 식자재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차 윙바디, 축차 냉동탑.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축차라고 하면요, 여기 왼쪽 윙바디 축차에 보시면은 바퀴가 총 6개가 달려있죠. 이렇게 바퀴가 하나가 더 달려있는 거를 축을 하나를 더 달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축을 달아서 구조 변경을 하면 6.5톤, 7.5톤, 8.5톤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윙바디와 냉동탑 얘네는 사실 비교하는 게 조금은 무의미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새차 신차 기준으로,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차 기준으로 차를 꾸릴 때는 당연히 냉동탑이 더 비쌉니다. 얘는 그냥 일반 냉동기를 다는 게 아니라 서브 냉동기를 달아요. 서브 냉동기라 하면은 시동이 꺼져도 냉동기가 돌아가는 냉동기고요. 자체적으로 얘가 기름을 빨아먹습니다. 이 냉동기가 기름을 빨아먹고 티코 소형차 정도 되는 엔진이 하나가 달려서 얘가 열심히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트럭이 옆에 있는데 엄청 시끄럽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걔가 서브 냉동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 가격은 냉동탑이 더 비싸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윙바디는 윙이 이렇게 열려서 지게차가 본인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 떠가는데, 냉동탑 같은 경우에는 조르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기사님 보면은 지금 조르다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얘를 파레트를 땅 떠가지고 끌고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와서 이 차 탑 입구까지 빼주면 이 뒤에 계신 지금 지기차 기사님이 이 파레트를 떠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윙바디 기사님은 사실 육체적으로 하실 게 거의 없고요. 이제 아대하고 깔깔이 치시는 작업을 외에는 육체를 쓰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냉동탑 기사님들은 이 조르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여요. 네. 정말 단순하게 판단해서 저는 윙바디를 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몸을 쓰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좀 덜 쓰는 윙바디 쪽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송일이네요. 택배 배송 대 가구 배송. 우리 택배 배송은요, 배송 기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처음 생각하는 배송이지 않을까 합니다. 택배 배송이 이제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요즘 단가가 한 800원 정도 할까요? 한 건에 한 800원 정도 할 건데요. 일하는 것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건을 지금 분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내 구역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빼서 지금 요 뒤에 있는 내 차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내 루트대로 차량을 이렇게 상차를 해야 되는 건데요. 필서터에서 물건 분류 작업하고 상차 작업하시고 구역별로 내 물건을 다 쳐내면 오늘 하루 일과는 끝입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매출제예요. 택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0건을 배송하면 8만원, 300건을 배송하면 24만원 매출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루 일매출 24만원. 그냥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300건 정도 배송을 하셔야 이것저것 다 떼고 한 순수익 500 정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오전 7시에 입차하셔가지고 빨리 끝나시면 오후 한 3, 4시 정도, 좀 늦게 끝나시면 7, 8시까지도 배송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배송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가구 배송은요, 택배랑은 다르게 택배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최소 150건에서 많게는 한 300건, 400건 정도 배송을 하는데, 이 가구 배송은 좀 많이 가도 한 12건 정도 배송을 해요. 가구 배송도 웬만해서는 이제 매출제고요. 택배가 한 건당 한 8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가구 배송은 한 건당 한 2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을 적게 가도 되지만, 이 가구 배송 기사님들의 하루 일과도 택배 기사님의 근무 시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오전 6, 7시쯤에 입차하셔가지고 가구 송장 보고 쭉쭉쭉쭉 차에다가 상차를 다 하신 다음에 점포별로 물건을 다 내려놓고 종료가 되는 게, 일찍 끝나면 한 오후 2, 3시, 늦게 끝나면 한 오후 8시까지도 배송을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설치 조립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둘 다 휴무도 비슷해요. 기사님들은 주로 이제 일요일, 공휴일 요때 쉬시는데, 가구 배송 기사님들은 달력을 딱 펴놓고 본인들이 쉬고 싶을 때 쉽니다. 그냥 제가 아는 한 자율적으로 쉬고 계세요. 이 두 분들의 매출이나 순수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 휴무도 비슷해요. 업무 강도도 제 기준으로는 좀 비슷합니다. 다만 택배는 좀 많이 가야 되고, 가구는 한 방에 무겁게 적게 가면 돼요. 일단은 가구 배송에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제 성향과 택배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좀 약간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택배 배송을 갔을 때 이렇게 짐을 들고, 예를 들어서 101동에 101호로 갔어요. 101호에 이 물건을 내려놓고 옆 동에 102동에 102호로 갔더니 내가 101동 101호에 그 물건을 잘 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확인을 할까 말까 하다가 확인을 다시 하러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날 배송이 잘못되면 안 됐었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하러 가는 그런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제 성향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우선 가구 배송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송입니다. 생수 배송 대 유제품 배송. 자, 액체끼리 붙었죠? 액체끼리 붙었습니다. 생수 배송 대 유제품 배송. 만만치 않죠. 얘네 둘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제가 편의점하고 식자재 배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액체면 무조건 무거워요. 가벼운 거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생수 배송 기사님들은 제가 이거를 중간에 갔다가 촬영을 못하고 정말 맛만 보고 나온 거라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이분들 역시도 건 바이 건으로 책정되세요. 매출이. 다만 이제 건별로 좀 택배보다는 액수가 높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무겁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책정돼 계십니다. 이분들 평균 순수익이요, 적게는 300에서 한 500 정도로 맞춰져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전 7시 정도 입차해서 한 5, 6시 정도에 끝나시는 일이에요. 휴무는 매주 일요일이시고요. 유제품 배송은 배송을 할 만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은 얘는 이제 월대, 완제 내지 이제 무제로 움직이게 되죠. 앞에 생수 배송은 건 바이 건으로 내가 한 건 배송하면은 예를 들어 2,000원씩 떨어지는 구조라면, 유제품 배송은 월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정해진 물품을 배송하면 월에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씩 월대로 나오는 겁니다. 휴무는 주로 이제 일요일인데요.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둘 다 똑같이 1톤으로 배송했다는 가정하에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생수 배송은요, 좀 이 패턴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수 배송의 장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 쓰는 걸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수 배송의 장점을 찾으라니까 잠깐 이렇게 뇌정지가 오는데, 이 생수 배송의 장점 그래도 찾아야 되니까, 이 생수 배송의 장점, 매출이 높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상차 작업할 때 빡세게 한번 상차 작업을 하고 건별로 구루마에 생수를 실어서, 이거 빌라 같은 데 걸리면 그냥 좀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제품 배송 쪽으로 선택을 할 건데요. 이유는 유제품 배송은요, 많이 가야 5점포예요. 많이 가야 5점포고 정해져 있고요. 착지가 거기에
한 번씩 지게차가 있는 점포면은 요렇게 밑에 파레트 작업을 해서 지게차로 한 방에 떠서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단박에 유제품 배송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수 배송은 저랑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 전국에 계신 그 생수 배송하시는 기사님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맞지 않는 일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유제품 배송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힘들긴 한데요. 유제품 배송으로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전제품 배송과 공산품 배송, 이 둘은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 분들의 얘기만 듣고 우선은 제가 이제 16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부류끼리요. 가전제품 배송을 이제 하시는 기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보조기사님이 필요합니다. 보조기사님들 월급 제하고도 500에서 한 700 정도 벌어가십니다. 다만 이분들의 이제 고충이 항상 이 보조기사님의 관리와 고객들의 클레임에 대해서 되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가지고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봐도 이 두 분이 들고 계신 게 세탁기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 보조기사님은 말 그대로 그냥 월급을 받으시면서 고용직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반주를 이렇게 하시고 다음날 연락이 두절돼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배송하기엔 너무 무거운 물품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우여곡절 끝에 급하게 사람을 구해서 배송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우리 가정집에서 항상 이렇게 좀 넉살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깐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판이 왜 찍혔냐, 가전제품에 기스가 왜 있냐, 발에서 발냄새 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가장 심각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입은 많지만 이런저런 진짜 좀 굵직굵직한 스트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사님들이 가전제품 배송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바로 옆에 이제 이 공산품 배송으로 넘어가 보면 공산품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산품 카레도 있고 뭐 햇반 이런 것들 있죠.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1톤부터 5톤 단축, 뭐 축차는 잠깐 하더라도 비슷한 급으로 가면은 5톤 단축까지 해서 주로 윙바디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공산품 배송이 하루 보통 3회전을 기본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3회전을 하셔야 한 달 매출을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배송을 놓고 봤을 때는요, 저는 공산품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굵직한 스트레스를 저는 피하고 싶어서 공산품 배송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25톤 워킹카 대 25톤 윙바디. 막상막하네요. 막상막한데, 자, 워킹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워킹카가 무엇이냐면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에요. 우리 흔히 도로에서 보는 이제 집게차라고 하는데 이 뒤에 집게가 안 달린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고요. 이 차들은 주로 어떤 걸 실어 나르냐면 우드칩, 그러니까 파쇄목이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 재활용 재생품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서 운반하는데요. 얘는 이제 시작을 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경부의 인증을 어느 정도 받은 업체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킹카가 운행 단가는 좀 센 편이에요.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워킹카는 매출이 높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높은 만큼 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공차거리를 보셔야 돼요. 이 공차거리라고 하면은 내 차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가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로 2천만 원을 찍었다고 해도 기름값으로 1,500, 1,200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신차를 뽑으면 한 3억 5천 정도 합니다. 좀 고사양으로 뽑았을 때. 그만큼 이제 차가 고가고 매출이 높아서 이 할부금도 어느 정도 뽑아야 되고 기름값도 뽑아야 돼서 공차거리를 줄이는 게 이 일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워킹카 차량은요, 25톤급 정도 되면 이제 차도 좀 실내도 거의 호텔급이고요. 워킹카 매력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 가격도 가격이니만큼 누군가가 이제 쉽게 도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워킹카의 단점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차 거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고요. 얘는요, 이제 그만큼 이거를 쉽게 덤비는 분들이 없기도 하지만 딱 옆에 있는 윙바디랑 대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차하고 하차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윙바디는 실은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센터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거기에서 상차해서 하차를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라고 하면은 워킹카는 상차하고 내릴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주로 여기가 가는 데가 막 이제 뭐 시멘트 공장, 화력 발전소, 재생 사업소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이런 단점들만 보완할 수 있다면 워킹카도 상당히 매력적인 운송일이에요. 바로 옆에 이제 이 25톤 윙바디는요, 앞서서 이제 5톤 축차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짐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 실린 게 압축 파지예요. 압축 파지 종이가 이제 압축을 시켜놓은 만큼 무겁기 때문에 25톤 윙바디는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을 주로 실어 나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압축 파지라든지 워킹카가 재활용할 거를 플라스틱 공장에 갖다 주면 플라스틱 공장에서 얘가 쭉쭉쭉쭉 뽑혀서 새로운 신품 플라스틱이 나온 무거운 플라스틱을 이 25톤 윙바디가 실어 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 둘을 일단 단순히 비교하자면 힘드네요. 얘네 둘은 좀 고르기가 힘든데 저라면요 25톤 워킹카로 가겠습니다. 희소성이 낮고 경쟁자가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뭐 용차를 쓴다고 해서 용차를 쓰기도 힘든 차량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일을 할 줄 알고 짐을 좀 볼 줄 알고 괜찮은 회사를 만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운송일이긴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예요. 저는 25톤 워킹카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탱크로리 대 풀카. 제가 요 두 차량도 이제 선탑으로 타봤죠. 앞서 탱크로리는 이제 식용유 차를 타봤고, 뒤에 풀카는 주류를 실는 차로 타봤어요. 공교롭게도 이 두 기사님의 순수익이 비슷비슷합니다. 당시 이제 탱크로리 사장님 차 탔을 때는 기름값이 경유가 한 1950원대 했을 때 탔었던 때고, 두 사장님이 순수익이 대략 한 500에서 700만 원 사이 정도 하세요. 큰 차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겠지만요, 이 두 차량이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이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가 올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레스고 얘도 신차를 하나 뽑으려면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갈 겁니다. 보통 이 두 차량은 앞서 워킹카랑 마찬가지로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이 안정적이에요. 보통은 이제 주 5일제로들 운행을 하시고 할부가 높은 만큼 주말을 포기하시고 운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패턴이 좀 빠른 이른 새벽 오전 4시나 4시부터 6시 사이에 움직여가지고 오후 한 6, 7시쯤, 좀 빠르면 4, 5시쯤 끝나게 되실 건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물론 두 차량 다 차박과 차속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탱크로리와 풀카, 탱크로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탱크로리는 단가를 받을 때요, 왕복 단가를 받습니다. 이 왕복 단가를 받는다는 말이, 요즘 우리 오돈축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편도 단가를 받아요. 인천에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 부산을 내려가는데 뭐 단가로 한 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편도 단가인 거예요. 그러면 탱크로리는 왕복 단가기 때문에 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 탱크로리에는 단일 품목만 실을 수 있어요. 휘발유면 휘발유, 식용유면 식용유, 화학품이면 화학품, 비료, 사료, 이런 단일 품목 그 하나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날은 우유 실었다, 어느 날은 식용유 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세척을 해야 되고, 그 세척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탱크로리 차를 하나 뽑아서 뭔가를 실어야겠다라고 하면 걔만 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운행을 할 때는 무조건 왕복 단가로 받습니다. 풀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거의 뭐 주류를 많이 실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탱크로리처럼 거의 뭐 주류만 실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풀카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티오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할당 자리가 가득 차 있는 이상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계신 기사님의 차량을 인수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저는 탱크로리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물론 이제 이 두 차량 다 상당한 운전 스킬을 요하긴 하지만 이 풀카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하이 클래스, 진짜 저 끝자락에 올라가신 분들이 운행하시는 차가 이 풀카예요. 저도 이제 타봐서 알지만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싹싹싹 봤거든요. 이제 회전교차로 도시는 것도 보고, 좁은 도로를 운행하시거나 차선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우회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도로를 이렇게 볼 때 백미러로 봤을 때 와, 이분이 운전 스킬이 진짜 상당하시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절이 있는 풀카보다는, 그러니까 일하는 조건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다라고 하면 탱크로리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마트 배송과 오토바이 배송입니다. 이 둘은 좀 생뚱맞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는요, 이 마트 배송을 하셨던 기사님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연세가 68세세요. 이 오른쪽에 오토바이 배송하시는 기사님의 연세가 71세세요. 상당히 이제 고연령자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그만큼 일을 이제 고연령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고요. 마트 배송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배송이 있어요. 마트 배송이라고 해서 다 막 고연령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1톤 가정집으로 가는 마트 배송이 있죠. 이거는 힘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트 배송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테이너로 그대로 상차해서 하차지에 도착을 하면은 그대로 롤테이너째로 이렇게 빼서 저 뒤에 리프트에 실어서 내려가지고 그대로 롤테이너째로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일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만큼 단가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 5시쯤 입찰을 해가지고 한두 척 배송하고 끝나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좀 장거리로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요거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2회전에서 3회전만 하시고요. 사이드로 붙여서 하시는 분들은 한 회전하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겠죠.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오토바이 배송도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당시 갔을 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 5시 정도 이제 배송을 하셔서 하루 매출이 대략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하시고요. 센터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오토바이만 그대로 리프트로 실어서 현장에 도착해서 그대로 내려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어느 것부터 비교해야 되냐면, 노동 강도는 비슷한데요, 투자 비용을 봐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트 배송은 3.5톤으로 배송하는 일이고, 냉동탑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오토바이 배송은 1톤 카고 리프트 차예요. 마트 배송 차가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의 고정 일을 하시고 나머지 짜투리 남는 시간에 콜을 도십니다. 콜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 오더를 잡아서 돈다는 의미고요. 운행을 했을 때 운행하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톤수가 높다고 해서 단가가 항상 높은 게 아니라 그 기사님의 능력이에요. 오토바이 차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배송을 하는데 정말 최고가의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실는데 단가가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량에 따라 다른데, 우리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마트 배송하시는 기사님이 수입이 그래도 못해도 100만 원 정도는 더 높으세요. 제 기준과 제 경험에 비례해서는요. 다만 투자 비용이 낮고 오토바이 배송이 좀 더 내가 쉬기에는 더 편한 일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요, 저는 우선 돈을 많이 벌려면 마트 배송을 해야 되는데, 좀 쉴 때 쉬고 편하게 하려면 오토바이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고르기 좀 힘드네요. 오토바이 배송으로 하고요, 할 때 빡세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재량의 차이입니다. 오토바이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앞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식자재 배송과 가구 배송이죠. 자, 그냥 3.5톤 대 1톤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저라면요, 이 가구 배송은 이 하나만 유지해도 되고, 이 식자재 배송은 어쨌든 요거 하나에다가 다른 일을 하나를 더 엮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저는 좀 알고 있는 편이니까 식자재 배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차 윙바디 대 공산품 배송, 요거는 사실 이제 비교할 것 없이 당연히 어느 정도 좀 고수익을 내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축차 윙바디로 갈 건데요. 단점 하나를 제가 아까 놓쳤는데, 단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얘는 차에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토바이 배송과 유제품 배송이에요. 이미 뭐 답은 나왔죠. 저는 몸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송으로 바로 선택하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토바이 배송은 사실 내가 마음만 먹고자 한다면 유제품 배송만큼의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25톤 워킹카 대 땡크로리, 이 두 차량의 신차 가격이 땡크로리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자재, 아무래도 들어가는 이 자재 때문에. 일하는 조건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다라고 봤을 때 저는 땡크로리로 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25톤 워킹카도 앞서 말씀드린 오론 축차처럼 차숙 차박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차량은 공차 거리를 줄이는 게 곧 수익입니다. 얘가 연비가 한 2.5에서 3 정도 나올 거예요. 평균 연비가. 이제 차에서 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딱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집에 들어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배송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하차지에서 내 집이 가깝다면 매일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마음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 내 거주지로 옮긴다는 게. 이 땡크로리는요, 기사님들은 거의 차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안정적이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단일 품목만 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건을 정해진 곳에 갖다 주고 갈 수 있게 맞출 수 있는 게 땡크로리란 말이에요. 이 워킹카보다는 땡크로리가 그게 더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땡크로리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4강이죠. 첫 번째가 식자재 배송 대 축차 윙바디입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왔는데, 축차 윙바디는 어느 정도 차에서 먹고 자고를 할 수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운전일이고, 식자재 배송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내가 몸을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예요. 식자재 배송 같은 경우에는 상차와 하차를 할 때 내가 수작업으로 물건을 옮겨 날라야 하니까 몸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저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편하게 쉴 수 있고 매출을 좀 더 높이고 몸을 쓰지 않고 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차 윙바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송일, 오토바이 배송 대 땡크로리. 와,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비교죠. 왜냐면 1톤 대 25톤 땡크로리를 갖다 놨으니까요. 오토바이 배송으로요, 저 땡크로리만큼 돈을 벌려면 이 오토바이 배송만으로는 사실 턱도 없어요. 이제 반면에 땡크로리는 수익성이 높은 만큼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10배, 15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야만 이 땡크로리 차량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차이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땡크로리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땡크로리와 워킹카를 비교했을 때 답변과 마찬가지예요. 이 땡크로리는 내가 정말 일만 잘 잡으면 내가 고정적인 안정적인 패턴으로 딱 그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선은 저는 좀 더 안정적인 고정적인 땡크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승을 땡크로리 차량과 축차 윙바디가 붙었습니다. 이거를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얘네 둘이 붙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붙어버렸어요. 둘 다 참 매력적인 일이긴 합니다. 땡크로리 차량과 축차 윙바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대로만 좀 참고를 하자면 얘네 둘이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은 땡크루리 차량의 가격이 2배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축차 윙바디가 대략 한 1억 5천 정도 하고요. 땡크루리 차량이 한 3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축차 윙바디도 사실 꽤 괜찮은 일이거든요. 이제 윙바디는요, 전국 어디에나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땡크로리는 한번 갔다 오면 왕복 단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축차 윙바디는 취급하는 물품이 많은 만큼 그만큼 회사들도 많고요. 땡크로리는 어느 정도 좀 전문 분야 안에서 활동을 하는 분야입니다. 정말 결정하기 힘든데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축차 윙바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땡크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축차 윙바디로요, 괜찮은 단가를 맞춰 놓으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제 투자 비용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저는 축차 윙바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16가지의 배송일로 제가 경험해봤던 지식을 토대로 제 주관적인 아주 개인적인 배송 월드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진짜 재미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일이 안 좋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각각의 개개인별로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한 일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축차 윙바디 우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운송TV였습니다.